일기 쓰기가 가장 쉬워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네. 소재 찾기. 여행 갔다 왔는데 쓸 게 없대요. 오늘 공연 봤는데도 쓸 게 없대요. 그냥 쓰기 싫은 거죠. 네. 엄마표는 꾸준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엄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성실해야 하고요. 여기서 일단 힘들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죠. 학교나 학원 과제는 주기성과 강제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마는 곁다리로 양을 늘리고 질을 손본다. 요 정도 개념으로 가면 아주 많은 글쓰기가 아니어도 지속할 수 있다. 무엇이라도 쓴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이거 좀 고쳐봐. 맞춤법이 이게 뭐야. 잔소리가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일단 쓰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해보자. 그러면 화가 덜 난다. 이렇게 쓸 말이 칸을 넘쳐 나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칭찬이 있죠. 네. 완성하면 원하는 장난감. 시크릿 주주 받으려고 글을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공짜는 없다. 가장 큰 교훈을 주면서 이걸 시킨 거구나. 안녕하세요. 부풀TV 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치에 우리 또 그 스타 강사죠. 최지한 쌤을 모시고 가정에서 하는 초등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아입니다.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는데 요즘 책 출간을 앞두고 이제 책을 쓰고 계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네. 지난번에 반응이 좋았던 네. 초등 독서 가이드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폭발적인 반응이었던 초등 독서 가이드에 대한 게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여기 작가님으로 이제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죠? 최 작가님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부를 수가 있고 내년 네. 가을쯤에. 네. 그렇죠. 아우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예, 봄쯤으로 네. 땡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요. 그럼 오늘은 가정에서 글쓰기를 아이들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보셨다고? 집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네. 직접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했던 그런 자료니까 역시 살아있는 자료네. 그렇죠. 그럼 저번에 우리 그 독서에 이어서 이제 글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자, 자. 그러면은 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하는 자료는 사실 글을 잘 쓰게 되는 방법보다는 네. 이제 기록하는 인간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아, 기록하는 인간. 그래서 엄청 잘 쓴 글도 아니고 네. 뭐 제가 첨삭을 해서 나아진 글도 아니에요. 네. 집에서 너무 완성도를 따지다 보면 서로 괴로워지거든요. 집이 뭐 학원도 아니고 네네. 완성도 따지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이 사실 쓰기의 기본이 되거든요. 아, 쓰기의 네. 기본. 네, 그래서 기록하는 그 과정 자체를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그것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거창한 글을 쓴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나름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자료를 쓰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재밌게 한번 제가 네. 살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초등 글쓰기의 목표는 네. 글 좀 써봐 했을 때 네. 그래 하나 쓰지 뭐. 오. 네, 이게 목표예요. 너무 심각한, 불가능한 거. 지금 저한테 글 좀 써봐 그러면은 달달달달 떨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 네. 그게 그래서 목표가 네. 엄청나게 잘 쓴 글이 아니라 네. 그냥 한 편 쓰는 거예요. 그냥 네,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가볍게 편씩이나? 엄마 그냥 한 편 쓸게요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네. 거의 목표이자 거의 끝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그 기반이 꾸준히 쓰는 거겠죠. 꾸준히 쓰는 네. 거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네. 이 목표를 위한 엄마의 마음가짐부터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마음가짐이 네. 있어야 돼. 쉽지가 않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아. 네, 첫 번째 네. 학교 과제를 성실하게 한다. 아. 두 번째 학원 과제를 성실하게 한다. 오. 자, 이 두 가지가 앞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엄마표는 꾸준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엄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성실해야 하고요. 여기서 일단 힘들죠. 할 게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엄마도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고. 네, 맞아요. 엄마 자체가 일단 꾸준하기가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죠. 네. 모든 게 우리가 꾸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마음 먹을 때만 네. 잠깐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엄마 말에 굉장히 잘 따라야 한다. 아. 이 두 가지가 완벽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하죠. 엄마 말을 어떻게 따로. 네. 그래서
학교나 학원 과제는 주기성과 강제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엄마가 안 시켜도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죠. 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엄마는 곁다리로 양을 늘리고 질을 손본다. 요 정도 개념으로 가면 아주 많은 글쓰기가 아니어도 지속할 수 있다. 이 힘을 빌리자는 얘기예요. 아, 학교나 학원에서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없진 않단 말이에요.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네. 우리는 이제 그걸 숙제라고 그때만 벗어나려고 대충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글을 못 쓰는 아이로 성장해 버리잖아요. 네. 그걸 이제 활용한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도 쓴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아, 네. 그렇죠. 숙제를 시키다 보면 완성도에 욕심이 나요. 아, 자꾸 글에 손을 대고 싶고 그렇지. 여기 이거 좀 고쳐봐. 어, 맞춤법이 이게 뭐야. 어. 잔소리가 나가게 되거든요. 어. 근데 그걸 참고 일단 쓰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해보자. 그러면 화가 덜 난다.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인의 관점으로 야 뭐야 그렇게 못 썼어 글씨 왜 이렇게 못 써 이런 건데 본인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형편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3, 40대 된 나이의 관점에서 뭐야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엄마가 욕심을 내려놔야 아이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고 그래야 아이도 즐겁게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먼저 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숙제예요. 네. 독서로. 독서로. 네, 이거는 뭐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이 5세 때 같이 했던 활동이에요. 5세 때? 5세는 유치원에서 독서로 활동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정작 네. 없어서 만드셨구나 따로. 네, 제가 만들었고 표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 그림으로 자, 너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표지부터 네,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3권까지 했었어요. 3권까지. 네, 이때는 아이가 어렸으니까 잠자리 독서를 한 20권 정도 할 때예요. 자기 전에 그림책을 읽어주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밥을 하는 동안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걸 채우도록 한 거죠. 유치원 가기 전에? 네, 전날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 한 권. 밤에 써도 괜찮죠. 네. 그리고 형식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형식도 네가 원하는 거 한 장. 선택권을 준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로 해 하는 것보다 선택권을 주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여도 본인이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이가. 그래서 이거는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본 활동이고요. 이거는 책을 읽고 질문 생긴 거. 이 글씨는 왜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자, 그래서 대답을 듣고 나서는 또 어떤 말이 없어질지 궁금하다. 중세국어 책 읽었나 보다. 아니요, 한글에 대한 그림책이었는데,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유치원 수준에 맞게 글씨, 글자 수에 따라서 단어 마음에 드는 거 적어보기. 야, 이게 5살짜리가 지금 한 거라고요? 네. 글씨가 초6 정도 되는 글씨. 이게 참 슬프게도 뒤에 보시겠지만 이때가 가장 예뻤어요, 글씨가. 오히려. 네. 처음 배울 때가 가장 또박또박하고 예쁘고. 뒤로 가면서. 네, 갈수록. 좋아요.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러면 얘가 아침에 우리가 보통 아침에는 뭐 늦잠 자고 깨우고 뭐 싸우고 정신없이 뛰어가고 이런 건데 일찌감치 깨운 거예요, 얘를. 굉장히 엄마가 좀 잔인한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정하시면 되죠. 네, 저녁에 해도 되고 자, 일어나 낮에 해도 독서로 되고. 써야지. 빨리 일어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어났지만 네. 얘가 순순히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일어나 있는 시간에 시킨 거예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이제 결정하게 만들고 맞아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직접 틀을 만드셔가지고 제공을 아이한테 제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썼을 때 뭐 네. 엄마가 칭찬이라든지 뭐 칭찬이 있죠. 네. 20장 정도를 한 권으로 묶어서 줬는데 네. 완성하면 원하는 장난감. 그걸 이 표지 뒷면에 써놓게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걸 여기다 써. 이때 아마 시크릿 주주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시크릿 주주 인형. 네. 너무 훌륭하다.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공짜는 없다. 가장 큰 교훈을 주면서 이걸 시킨 거구나. 네, 표지를 넘겨봐. 이걸 다 하면 시크릿 주주를 받을 수 있어. 시크릿 주주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하면서 쓴 거야. 목표의식을 가지게 한 거죠. 그렇죠. 20장이면 한 달 안에 쓸 수 있거든요. 한 달 안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주변 엄마들이랑 팀 수업을 했던 자료예요. 수업 진행은 제가 직접 했던 건 아니고 네. 선생님이 따로 계셨고 아이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자료를 다 스캔을 떠서 책을 만들어줬어요. 차근차근히 갑시다. 일단은 저희 근데 네. 엄마들하고 모여서 팀 수업을 학원도 있었는데 어떻게 팀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질문인가? 네, 너무 디테일한 질문입니다. 아, 좋아. 네,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뭔가 뛰어난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족한 아이들. 친한 아이들끼리 묶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특성이 엄마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열정적인 엄마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 네. 독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우리들만의 스페셜한 독서 모임을 만들자. 엄마들 욕심은 빨리 글씨를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글 쓰고 싶다. 그 선생님 근데- 초빙한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어. 아직 이르다. 참아라. 어.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5세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근데 너무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했죠. 우리 포스트잇 독서를 하자.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각자 한 권씩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골랐어요. 골라. 그래서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인 거예요. 포스트잇을. 누구야? 치킨집 아저씨 좀 봐봐. 웃기게 생겼지?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적어 놓으면 다른 친구가 또 답장을 써줘요. 여기에 대한 답이 달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포스트잇이 붙기도 하고 그러면 네. 포스트잇 붙여서 책을 주는 건가 얘한테? 네,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얘가 쓰고 또 리플 다른 달아서 친구한테 주고 이런 주고. 거네?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한 바퀴를 돌고 오면은 요 댓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해지는 너무 거죠. 쏠쏠하구나. 네, 마치 인터넷에 글을 써놓고 댓글을 확인하는 그런 기분을 약간 느낄 수 롤링페이퍼 있어요.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독서록 대신에.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 글씨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남자친구였는데 글씨 쓰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책은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쓴 거예요. 글씨를 싫어하는 게 초1이어서가 아니고 이 친구가 특별한 케이스도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당연하죠. 네. 저희 저도 기파학문회원 네. 기파학문회원 입학해서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네. 사실 또래 집단에서 똑똑하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럼요. 테스트를 합격하고 들어왔으니까 이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똑같죠. 글씨 쓰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네. 선생님 어려워요라는 말에 다른 뜻이 쓰기 싫어요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대사가 다 쓰기 싫어요라고 보면 될 정도로 네. 싫어하죠. 글씨 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나이랑 상관없이 너무 싫어하면은 처음 한 줄만이라도 써주면 일단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된다. 무조건 네. 시작이 중요하다.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저항이 좀 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친구한테 간단한 메모 남기듯이 쓰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을 붙여간 거고요. 네. 1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네. 마지막에 출판단지에 가서 네. 인쇄박물관 견학을 했는데 네. 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책을 완성해서 네. 이제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네, 한 권씩 가졌어요. 권씩? 1년 과정을 모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쓴 글도 있어요. 쓴 걸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 문집을 만든 거죠. 그렇죠. 다른 내용은 아이들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가지고 제가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어릴수록 글에 자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누가 했는데요.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요것만 가져왔고요. 네네. 자, 이때는 이제 학교에서도 독서록을 많이 주세요. 이건 중학년 때 쓴 건데 네. 조금 길어졌죠. 많이 길어졌네요. 네, 그림도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고 잘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쓸 말이 칸을 넘쳐 나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부족하네. 부족해서 막 넘쳐갖고 쓰는 게 네. 그래 할 말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왜냐면 글 쓸 때 그 다음 문장을 쓰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한 문장 쓰기도 어려운데. 잘 읽어보면 되게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잘 썼다. 썼으면 됐다. 썼으면 됐지. 네.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학교 과제로 다 해간 거고 요거 외에는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좀 욕심을 내신다면 네. 학교에서 기준이 주에 한 권일 거예요 아마. 욕심 내면 매일 시킬 수 있겠죠. 매일 책 한 권에 이제 어릴 때는 책이 짧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 횟수를 늘린다. 횟수를. 주일회가 아니라 2회, 3회 또는 뭐 매일 아니면 주말에 한 권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횟수를 늘리고 조금 양을 늘려가는 그런 욕심 정도를 부렸다. 그런 욕심 정도로. 네. 최대한 양을 많이 늘려야지 이제 네. 요 정도 욕심을 부렸다는 건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쓰기를 한다는 건 일단은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곧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 활동이기 때문에 사고를 이제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저번 유튜브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주입식 교육을 다 받잖아요. 맞아요. 암기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없고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표현력도 약하고 너 생각 얘기해봐 그러면 내 생각이 왜 얘기해야 되지? 나는 학교에서 그냥 암기해서 1, 2, 3, 4, 5번 문제 푸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지 생각은 없어. 말은 못해.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이런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쓰기 활동할 때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네. 아이들이 이야기만 요약해서 줄줄줄 쓸 때가 있어요. 그 많겠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제 책을 읽고 네. 질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아, 질문 쓰기. 네, 쓸데없는 질문이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양을 많이 늘려놓고 자기가 쓰다 보면은 엄마 이 질문이 좋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정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질문으로 글을 한 편 짧게 쓰는 거죠. 이거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림책으로.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AI 시대에는 질문하는 인간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맞아요. 또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두서없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녹음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걸 나중에 제가 받아 적었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골라서 같이 글을 한 편을 써보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뭐 교육만 생각해. 녹음하고 뭐 책 만들고. 네, 그래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됐어요. 더 고학년 돼서 드디어. 안 써요. 오히려 더 안 써. 안 써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말을 네, 좀 들었어. 말을 듣는데 찌끄리 주주 받으려고 글을 썼는데 고학년 때는 에이 뭐 필요 없어. 슬퍼요. 그냥 고학년 네. 때는 안 쓰더라고. 안 끝이. 써요. 네, 그래서 다른 더 없나요? 방법을 뒤에 나옵니다. 학교 독서록도 왜 안 쓰니? 엄마 다른 애들도 안 써. 그래 다 안 써. 선생님이 검사도 안 해. 검사도 안 해. 그리고 뭐 써봐야 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도장 받아서 뭐 하게 이래요 이제. 어릴 때는 도장에 목숨 거는데 이제 도장 필요 없는데 막 이래요. 합리적인 인간으로 성장했구나. 네. 그렇죠?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소개할 거고요. 네. 일단은 일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일기도 네. 굉장히 많이 하는 활동이죠. 엄청나죠. 네. 일기 쓰기가 가장 쉬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네. 소재 찾기. 소재. 뭘로 써야 되지? 쓸 게 없어. 네, 쓸 게 없대요. 네. 여행 갔다 왔는데 쓸 게 없대요. 오늘 공연 봤는데도 쓸 게 없대요. 그냥 쓰기 싫은 거죠. 네. 글감 찾기 이제 첫 번째는 주변의 사물을 관찰해 보는 것. 네요. 스스로 못하니까 도와줄 수 있게. 만약에 뭐 이 패드를 가지고 일기를 쓴다. 그러면 나 이 패드 왜 샀지? 뭐 하려고 샀더라? 얼마 주고 샀지? 왜 이 모델을 선택했지? 근데 처음에 샀더니 사용 방법을 몰라서 어렵더라. 근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더라. 어떤 어플이 편리하더라. 이런 것들을 줄줄이 쓸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확장해 보면은 글감이 생겨요. 두 번째는 하루를 잘게 쪼개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행을 갔어요. 네. 그러면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날 어디로 가기로 했는지 왜 그 장소를 정했는지 선택했는지 나는 그 장소가 마음에 드는지 가서 뭐 할 건지 나는 가방에 짐을 어떤 걸 싸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편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뭐 날씨는 어때? 차 안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쓰다 보면 정말 쓸 게 많아요. 그러면 여행 한 번으로 벌써 두 편이 나왔죠. 그리고 가서 가장 맛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 편, 가장 즐거웠던 사건에 대해서 한 편, 화났던 일에 대해서 한 편. 이러면 1박 2일 여행에서도 일기가 대여섯 편 나올 수 있어요. 한 권 나오겠는데. 이건 제가 어릴 때 방학 숙제 몰아서 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뿔리기. 네, 불리기. 여행 한 번 갔는데 그거 가지고 방학숙제 한 달치 다 써버리는 거지. 30일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자세히 나는 하루를 정해서 쪼개는 거죠. 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뭘 먹었는데 그날 엄마가 무슨 말을 했고 기분이 나빴고 뭐 이런 얘기들. 반찬은 뭐였는지 맛있었던 건 뭐였는지. 네, 그걸 엄청난 관찰력이죠, 그건 사실. 쪼개고 쪼개서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걸 딱 한 번만 경험을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 방송국 시험에 이런 게 나왔던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합숙을 하는데 아침밥이 나온 거야, 반찬하고. 먹고 나서 시험을 이제 보는 거죠. 합숙 시험에서 나왔던 반찬 이름을 쓰세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력 그리고 반찬 이름을 알 수 있는가, 어떤 지식 같은 걸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일기 쓰면 해결되는 거였네. 맞아요.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기라고 했으면 뭔가 큰 사건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소한 소재들을 찾아서 쓰는.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해지는 거죠. 관점 자체가. 네. 예. 그리고 글감 찾기 세 번째입니다. 네. 글쓰기의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일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수학 일기. 그럼 오늘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개념 노트 정리할 수 있죠. 과학 일기. 그러면 오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하면 과학 일기예요. 아예 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개인사가 드러나서 그렇죠.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이 전시 보는 활동이었더라고요. 네네. 그건 제가 좋아해서 한 거예요. 네. 아마 애를 위해서만 했다면 이렇게 자주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좋으니까. 네, 본인이 좋아서 데리고 다녔다. 네. 네. 근데 제가 원래 뭘 보면 티켓을 모으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면 일기장에 이렇게 티켓을 붙여줘요. 티켓을 붙이니까 상당히 구체화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전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일기가. 전시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랑 달팽이를 관찰을 한 거예요. 애는 그것만 기억해요. 그렇죠. 괜찮아요. 저는 전시가 즐거웠거든요. 걔한테는 네. 전시는 재미가 없었거든. 그래도 일단 데리고 갔다 왔다. 만족하면 됩니다. 나 그럼요, 혼자.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쓰면 되는 거니까 뭐라도. 네. 네, 요게 중학년으로 가면 네. 나름 감상문의 형식을. 촌난데 이게 3, 4학년 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이거 내가 봤을 때 거의 중학교 수준인데 지금. 네, 여기서 작가에 대한 관련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작가의 생애가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네. 작가가 정신병에 걸리면서 이제 그림의 화풍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한 유튜브였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 작가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하고 궁금해하지. 또 이런 정신병을 가졌던 화가가 또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영상도 좀 잘 활용하면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뭐 다 보고 있긴 하겠지만 너무 금기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관찰일기예요. 이거는 나비를 키웠어요. 네. 집에서? 네. 이건 제가 그림책을 같이 보다가 네. 그림책 내용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나비 알을 키워서 나비를 옥상에서 날려보내주는 그림책 내용이. 그림책 내용이. 그걸 보고 이거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네. 인터넷에 키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이랑 나비 알을 5개를 붙여서 택배로 보내줘요. 오, 세상에. 물만 뿌려주면 됩니다. 물만 뿌려주면 나비가 분무기로. 탄생되는 거예요? 네. 와. 뭘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활동들이 엄마한테 부담이 되면 이 활동할 때는 화 안 내다가 다른 데서 화내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쉬워야 돼요. 쉬워야지. 네. 예. 저는 이게 좋았던 게 한 달 안에 끝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길다. 이 생명체가 네. 키트 안을 벗어나지 않아요. 집에서 뭐가 막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오는 게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이거는 딱 그 상자 안에 있고 한 달 안에 끝나고 아이는 또 좋아하고. 그러다 이제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는. 나비가 되면 보내줘야죠. 뚜껑을 열면 날아가요. 아, 그냥 뚜껑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 사실 과학학원 가면 이런 활동들 해주거든요. 네네. 안 가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걸 다 했네요. 네. 뭐 과학학원이야 뭐야. 그래서 좋아. 집 앞에서 이제 나비를 날려주는 거. 잘가 나비야 했는데 나비가 날개가 잘 안 말라서 그렇지. 빨리 못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던졌어요. 네. 나비가 뚝 떨어지진 않았죠.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갔어요. 다행히. 네. 이게 3학년 교과에 나와요. 그때 전에 해줘도 좋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은 더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또 연계를 활동까지. 네. 다음 것도 관찰일기인데요. 나는 못했어. 좋아요. 관찰일기 또. 저희 아이가 친구 부모님한테 도마뱀을 선물 받은 거. 저는 무서워서 못 만져요. 아, 그렇죠. 스스로 모든 걸 다 케어하기로 약속을 약속을 하고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도마뱀을. 근데 이걸 해주게 하고는 싶은데 내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나의 불편함을 다른 걸로 대체해보자. 글을 써볼까? 대신에 글을 네. 쓰자. 엄마 입장에서는 보상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 노트부터 만들었어요. 누구누구의 다솜이 관찰일기. 이를 써줬더니 네. 아이가 신나서 제목을 또 붙여요. 네, 하나뿐인 애완동물. 아이가 그린 거예요. 관찰일기라는 제목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자기만의 그 그쵸. 제목이 필요했던 거야. 첫날은 온날 사진 찍어서 이제 뒤에 보면 자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재서 사진을 찍어주고 네. 이건 인쇄를 해줬어요. 첫날만. 그래서 아이가 몇 센치인지 재봤다. 생각보다 길었다. 새로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써봤고요. 네. 첫날만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그냥 뒀어요. 나베로 뒀어 그냥 네. 네가 쓰던 말든. 네. 그랬더니 나름 열심히 썼어요. 나는 엄청 열심히 썼네. 왜냐면 자기한테 지금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존재고 쓸 게 네. 많은 거야.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동화배 하나씩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동화배? 이 정도 네. 글 쓴다면 동화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 또 막 검색도 해보고 저한테 물어도 보고. 또 지식도 늘어나 또. 근데 저도 모르죠. 그러니- 난 도마뱀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충류에 대한 지식을 네. 넓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심심하면 막 그려요. 그려서 자기가 붙인 거예요. 색종이에다가. 계속 그리는 거야 그냥. 네. 이쁘니까 지 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동화뱀은 지금도 집에 있는. 죽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음. 노트를 만들고 나서 음. 바로 다음에 했던 활동이 뭘까요? 뱀을 샀어. 저 그럼 집에 못 들어가요. 저 무서워서. 책을 검색했습니다. 책을. 네, 저도 도마뱀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 나랑 다른데 뱀 샀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하고는 책을 하잖아. 다양한 책을 검색해봤어요. 도마뱀 해서 나오는 책을 쫙 보고 쫙 보고. 아이가 읽을 만한 책 골라서 이거는 여성 과학자가 도마뱀을 연구했대요. 그래서 이건 인물책이에요. 네. 파충류 체험 백과. 예예. 그리고 이건 컬러링북. 네. 너무 공부하는 것만 주면 또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주인공이 도마뱀이기만 해요. 그냥 동화책이에요. 요걸 다 그럼 빌려준 거예요? 사준 거예요? 집에 있던 것도 있었고, 있었고, 사주기도 했고요. 사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네, 요거는 또 빌려서 봤는데 네. 이건 아이가 보기에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발췌해서 집에 복사를 해두고 아까 그 관찰 일기장에 붙여줬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문단씩 저랑 읽어봤고요. 고난도 독해를 시킨 거네. 네. 관심사니까요. 관심 어차피 좋아하는 네, 거니까 니까. 얘가 잘 읽던가요? 네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 책도 항상 이렇게 빌려주고 사주고 책 사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책값은 별로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책값을 좀 아끼는 편이에요. 먹는 거는 제가 진짜 안 네. 아끼거든요. 죄송합니다. 책이랑 전시. 그러니까 책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 네. 막 산다 그냥. 그냥 막 사요. 다시 팔면 되죠. 그래 팔면 되는데 뭐 이렇게 아까워하니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팔면 되고요. 낙서하고 막 스티커 붙이고 해도 괜찮아요. 그 책을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쵸. 그러면 뭔가 머리에 남았어요. 책을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옅게 됐으니까 네. 충분히 돈 값어치를 했어. 네. 뭐 이런 생각이고 저는 막 학원 운영하면서 책을 많이 부모한테 사게 하고 이러면은 제 자신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책을 다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더라고.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개인차가 있죠. 어쨌든 이제는 개의치 않고 사세요. 예,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학원비보다 훨씬 싸잖아요. 엄청 싸죠.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본인의 관심사로 책을 읽어서 습득하는 지식이 훨씬 오래 가요. 수학 학원 막 이런 데는 막 엄청 나잖아요. 그거는 뭐 정말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메모일기예요. 메모일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네. 이게 뭐냐면 서점에 아이랑 같이 갔는데 네. 이걸 사달래요. 네. 그냥 예뻐서 사달래요. 너 이거 정말 다 할 수 있어? 물어봤어요. 이게 1년 달력이 이제 날짜별로 나와 있고 예. 한 페이지당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날짜가 다 똑같죠. 3년 동안 기록하는 3년 동안 수첩이에요. 네. 그래서 네가 이거를 수첩이네. 3년을 할 수 있겠냐? 엄마가 같이 하면 하겠대요. 굳이 나를 끌고. 엄마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같이 썼어요. 보시면 연필로 쓴 게 아이 글씨예요. 근데 진짜 화가 났어요. 왜요? 쓰라고 줬는데 단답형. 단답에 핸드폰. 장난하니?
내가 글씨 쓰려고 산 게 아니고 너 쓰라고 산 건데 화가 욱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그래 내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이거는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뭐였어? 질문이에요. 아이는 핸드폰이랑 닌텐도예요. 저는 어릴 때 피아노가 배송 오던 날 아침이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 등교하기 전에 배송이 왔거든요. 학교 가기가 막 싫었어요. 피아노 그렇지. 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계속 그걸 이구지구 다니다가 몇 년 전에 팔았거든요. 지금도 아쉬워요. 너무 애착이군요. 네, 애착 피아노. 어릴 때 시험 기간만 되면 피아노가 그렇게 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일기 쓰기랑 피아노 치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나 봐요. 그렇지. 어릴 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남겨주고 네. 너도 언젠간 길게 쓰겠지. 근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여기 지금 질문이 어렸을 때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뭐였어? 핸드폰이 단답형으로 물어봤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질문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네. 되고 그 선물은 뭐였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써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얘가 썼을 것 같아. 책이 잘못했네요. 근데 얘는 네. 이러니까 당연히 핸드폰 닌텐도 물음에 답한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존재가 특별한 이유는 뭐야?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번 쉬고 그래 참 잘 키웠네. 내가 키웠다. 그래 넌 너라서 특별하지. 나는 나라서 특별해. 우리 엄마도 나 잘 키웠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좋은 책인데 질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을 했어요? 아니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네네. 이건 한 9월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한 거구나. 네. 3년을 채울 수 있을까요?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일단은 엄마랑 같이 교환 일기를 써봤다는 거, 그것도 괜찮은 추억이니까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제가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네.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네. 감사 일기를 아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너무 네, 좋다. 가능하면은 온 가족이 우와,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같은 노트를 공유하면서 네. 댓글 달듯이 써보고 싶은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아빠는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내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큰 산이죠. 어쨌든. 그래서 저도 사실 매일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네. 근데 감사일기 진짜 괜찮은 것 같네. 네.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진짜 감사일기만 네. 쓰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인생에. 맞아요. 항상 감사한데 뭐 스트레스가 있어. 진짜 좋은 습관이잖아요. 너무 좋은 습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은데 이제 네. 조만간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일기 관련해서는 지금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애기들을 대상으로 편하게 너 선물은 뭐였어? 이것저것 써보자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답을 쓸 수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죠. 좀 구체물에 대해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힘들구나. 답하기가 어려워요. 대학생들 네. 대답하기 힘든 거를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이 책이 맞네요. 네, 네. 그럼요. 예상 답안. 엄마가 그러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상에서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거. 편하게. 제가 봤을 때 거의 막 필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예. 이제 글의 형태를 가진 완결된 글을 아이가 웹툰 팝업 스토어를 가야겠대요. 가야겠어. 그러니까 체험 보고서를 내달래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싫다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무슨 논리지 그게?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가봤자 돈밖에 안 써요. 돈밖에 안 써. 그 웹툰이 대체 뭐냐? 난 너한테 웹툰을 허락한 적이 없다. 웹툰을 소개하는 글을 한 편 써와라.